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는 ISO 45001 그리고 스마트 제조와 연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특히 이 세션은 총 3파트 중 3번째 파트로서 앞서 다룬 내용들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독려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내 법규로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환경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특성상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소를 내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할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ISO 45001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안전보건 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의 연관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으로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SO 45001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이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위험성 평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성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요구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하는 국내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유해위험 방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ISO 45001은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미이행 시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강제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즉, ISO 45001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행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ISO 45001은 계획-실행-점검-개선, 즉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먼저 계획 플랜 단계에서는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를 확보하며 안전보건 목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4장의 조직 상황부터 시작하여 5장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그리고 6장의 기획에 걸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상황 이해를 통해 내부 및 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며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행도 단계에서는 계획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원과 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7장의 지원과 8장의 운용이 이에 해당하며 필요한 자원 확보, 역량 강화, 인식 제고,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관리,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을 포함한 실제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변경 관리, 조달 등의 세부적인 운영 기획과 관리는 현장에서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점검책 단계는 실행된 활동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9장의 성과평가에서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내부 심사, 그리고 경영 검토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액트 단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10장의 개선은 사건,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처럼 ISO 45001은 PDCA 사이클을 통해 조직이 안전보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안전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ISO 45001 심사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먼저 사장의 조직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할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SO 45001은 이러한 외부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포괄적인 관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협력업체 선정 단계부터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계약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5장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의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ISO 45001 심사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의 기획 영역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확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사고 발생률을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거나 위험성 평가 실시율을 몇 퍼센트까지 높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획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경영 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의 지원 영역은 안전보건 활동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시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만약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이 미실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 실시를 지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법정 교육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ISO 45001의 운용, 성과 평가 및 개선 단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먼저 8장의 운용 영역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며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는 이러한 위험 요인 관리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발생 시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장의 성과평가는 안전보건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조치 또는 점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장의 개선 영역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은 단순히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ISO 45001의 운용, 성과평가, 개선 단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ISO 45001 표준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표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ISO 45001이 제시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ISO 45001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도구임을 인지하시고 이어질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행 방안은 총 5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화입니다. 둘째,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 전개입니다. 셋째,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넷째, 안전보건을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입니다. 이 5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의 핵심은 바로 리더십에 있습니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어떠한 안전보건 활동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전보건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경영 판단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원칙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은 특정 부서나 개인의 책임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노사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개선, 최신 안전장비 도입, 전문 인력 양성,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자원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보건을 명실상부한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ISO 45001과 같은 국제 표준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보건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5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실천할 때 우리 기업은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산성이나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기업 가치는 안전제일이라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110여 년 전인 1906년 미국의 US 스틸사 게리 회장이 처음 사용한 안전제일이라는 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게리 회장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생산을 증대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보다 안전관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생산 중단,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익 창출 방법이라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도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명확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바로 모든 상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덕골 이즈지로, 즉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제로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안전 철학은 기업 문화 전반에 뿌리내려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주체적인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설비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행동과 문화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비 안전화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로 엔지니어링 기술, 안전 장비 도입,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규정 준수에 중점을 둡니다. 기계적인 결함이나 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며 초기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비의 물리적 한계 내에서만 안전을 담보하는 수동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시스템 안전화 세이프티 시스템 단계입니다. 설비 안전화를 넘어 안전을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ISO 45001과 같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인의 안전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안전을 단순한 법규 준수가 아닌 조직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궁극적인 단계는 바로 안전문화 세이프티 컬처 단계입니다. 이는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자발적으로 안전을 실천하고 개선하려는 문화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리더십, 명확한 책임의식, 그리고 안전이 곧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서로의 안전을 보살피며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설비 개선을 넘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을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는 안전보건 활동을 단순히 부가적인 업무가 아닌 경영의 핵심적인 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 생산관리, 인사조직, 재무회계, 마케팅과 같은 중요 영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안전보건을 경영의 한 축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안전보건이 특정 부서의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전사적 경영 활동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을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우리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된 활동들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안전보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우수연구실 인증, KOSHA-MS, 그리고 국제표준인 ISO 45001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PDCA P-2-Check-Act 사이클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문서화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ISO 45001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을 경영 시스템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프레임워크와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PDCA P-2-Check-Ac트 사이클을 기반으로 순환하며 발전합니다. 먼저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안전보건 방침입니다. 이는 조직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표명하고 모든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둘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 활동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실행 및 운영 단계에서 현실화됩니다. 이 단계는 첫째, 명확한 조직 구조와 책임 배분, 둘째,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및 자격 확보,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 제공, 넷째, 모든 활동의 문서화 및 다섯째, 문서 관리, 여섯째, 실제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실행 과정에서 리더십 및 근로자의 참여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실행된 활동들은 점검 및 시정 조치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여기서는 첫째, 안전보건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둘째, 발견된 문제점이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셋째, 모든 관련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 가능하게 하고 넷째, 내부 심사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는 다시 경영자 검토를 통해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경영진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스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며 이는 지속적 개선이라는 목표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효율적인 실행, 면밀한 점검, 그리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문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끌며 법적 준수사항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문서화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가장 상위의 수준 1에는 매뉴얼이 위치합니다. 매뉴얼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 그리고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는 최고 수준의 문서입니다. 이는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을 명시하고 시스템의 적용 범위와 주요 구성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수준 2에는 절차서가 있습니다. 절차서는 매뉴얼에서 제시된 활동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 절차, 비상사태 대응 절차, 교육 훈련 절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수준 3은 지침서 및 안전수칙으로 구성됩니다. 이 문서는 특정 작업이나 장비 사용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안전지침을 제공하며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계 작동 지침이나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4에는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활동의 모든 결과를 입증하는 문서들로 교육훈련 일지, 안전점검 보고서, 사고조사 보고서,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시스템의 이행 여부와 효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법정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ISO 45001과 같은 심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문서 프레임을 설계하여 계층 구조와 문서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각 단계별 결과물을 정리하고 다섯째, 개별 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모든 문서들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순이 없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문서화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기업 내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직의 최상위에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궁극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을 지며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합니다. 사업주의 리더십과 의지가 안전보건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사 협력의 구심점이 됩니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공장장이나 사업장 대표 등이 맡게 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합니다. 그 아래에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현장 작업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배치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가 위촉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집중됩니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보고하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관리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찾아내어 근원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안전관리에서도 이러한 빙산 모델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노출된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를 통해 인지된 명확한 위험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노출된 위험에 대해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과 같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위험은 수면 아래에 감춰진 잠재된 위험에 있습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아직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공정상의 미묘한 결함,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 습관, 조직 문화의 문제점, 혹은 시스템적인 취약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된 위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잘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는 이러한 잠재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근원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자동화를 통해 위험 작업 자체를 제거하거나 위험 물질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고 작업 공정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근원적인 개선을 통해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시 이러한 근원적인 안전관리를 요구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법적 의무 이행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위험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6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째, 개시 및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범위, 대상, 방법, 참여 인력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입니다. 작업장 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위험 요인들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기계 설비의 위험성, 작업 방법의 불안전성, 화학 물질의 유해성, 근로자의 행동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원을 찾아냅니다. 셋째, 위험성 추정 단계입니다.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로 사고 발생 가능성 빈도가 사고 발생 시 중대성 강도를 고려하여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위험성 결정 단계입니다.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험에 대한 평가를 종료하고 다음 위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입니다.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허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즉시 적용하여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위험 제거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 실행 후에는 남아있는 잔류 위험의 수준을 다시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기록 단계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모든 과정과 결과, 수립된 감소 대책, 그리고 실행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유해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절차를 통해 기업은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설비 개선 투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보건의 최선이다라는 원칙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5가지 단계의 계층 구조가 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방법일수록 기술적 어려움과 고비용을 수반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탁월합니다.
첫째, 제거 단계입니다. 이는 위험원 자체를 작업 환경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해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더 안전한 대체 물질로 바꾸고 근본적인 공정 변경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둘째, 격리 단계입니다.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위험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안전 통로를 확보하거나 위험 설비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방호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셋째, 방호 단계입니다.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위험의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비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를 울려 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보호 단계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격리,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하며 수공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대응 단계입니다. 이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에 표지를 부착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 방식은 위험 제거가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대응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투자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투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설비 개선 투자를 통해 근원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활동은 단순히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근로자가 곧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장시간 근무, 과도한 스트레스,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은 이러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교육과 함께 작업 환경 개선, 올바른 작업 자세 지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 프로그램 운영이나 건강관리실 운영 등 근로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연 클리닉,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및 과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유연 근무제 도입, 휴식 공간 제공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직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중독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노출 평가와 건강검진을 통해 중독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대응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 활동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특히 연구실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는 이러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연구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주최의장, 즉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소통과 배려를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열린 소통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노사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상생의 안전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연구활동 종사자, 즉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자발적이고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연구실 내의 모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작은 규칙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연구 주체의 장과 연구활동 종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할 때 비로소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한 연구실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안전문화의 증진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의 내면에 안전의식이 뿌리내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안전문화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순환적인 개념입니다. 첫째, 안전의식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안전이 일상생활과 작업의 모든 순간에서 최우선이며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며 동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주체적인 안전의식이 모든 구성원에게 함양될 때 안전문화는 비로소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인프라입니다. 안전한 의식이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안전시설과 장비, 비상대응 시스템,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그리고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 등 안전을 위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자원과 체계를 포괄합니다. 견고한 인프라는 안전의식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셋째, 안전제도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법률, 규정, 정책, 그리고 기업 내부의 안전수칙 등 모든 정책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전제도는 안전의식을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안전활동의 강제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도는 이러한 안전제도의 중요한 한 축이며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안전의식, 인프라, 그리고 안전제도는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안전의식이 없는 인프라는 무용지물이며 인프라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전의식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호 연관된 세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장 안전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및 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이 위험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철저한 비상대피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은 비상대응 훈련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모건 스탠리사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건 스탠리 직원 2,687명 중 불과 13명만이 사망했고 대다수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존율의 비결은 바로 당시 보안 책임자였던 릭 레스콜라릭 RESCORLA의 강력한 주장으로 연간 사회식 비상대피 훈련을 철저히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매뉴얼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 덕분에 직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본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상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매뉴얼을 만들고 한두 번 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의 몸의 안전 행동 요령이 완전히 체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과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한 줄의 메시지로 묻고 현장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걸음을 분명히 하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마트 제조의 속도는 기술이 만들지만 그 속도를 안전이라는 방향으로 붙잡아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언어가 국제표준 ISO 45001이며 국내 법제의 프레임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우리는 수치로 현실을 직시했고 법과 표준이 요구하는 구조를 확인했으며 이를 현장 실행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로드맵으로 적고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시작할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입니다. 우리 산업재해 곡선은 장기적으로 하락해왔지만 아직도 연간 10만 명 안팎의 재해자와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아픈 대목은 사망만 인율이 영국 대비 15배, 일본 대비 3.3배 수준이라는 국제 비교입니다. 이 수치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이며 평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바로 그래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과 경쟁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숫자와 그래프가 오늘 우리가 길게 고민한 이유입니다. 둘째, 법의 언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생겼는가?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위험 원료 제조물의 운영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입니다. 목적은 단호합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정의는 분명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고 각 유형별로 사망자 수, 부상자와 질병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무 역시 선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관계법령의 개선 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까지 경영의 언어로 번역 가능한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양벌 규정, 과태료, 공표까지 연동됩니다. 말하자면 법은 시스템을 요구하고 그 시스템의 작동을 점검하며 작동 실패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표준의 구조입니다. ISO 45001은 PDCA 순환을 기반으로 조직 상황,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이라는 7개의 뼈대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성 평가와 목표 지표 설정, 자원과 역량, 의사소통과 문서화, 운용기획과 변경관리, 비상대응, 모니터링 측정과 내부심사 경영 검토, 사건조사와 시정조치, 계속적 개선까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전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치 항목과 나란히 놓고 보면 사실상 서로의 준거가 겹칩니다. 우리는 이 겹침을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의 요구를 표준의 언어로 설계하고 표준의 체크리스트를 법의 준수 증거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리더십입니다.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한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운영 설계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자원이 따라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설비 안전화, 시스템 안전화, 안전문화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오늘 우리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설비에 가드를 달고 절차를 만들고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행태와 리더십, 태도와 책임, 그리고 안전을 이익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데이터가 꺾입니다. 리더의 메시지와 현장의 루틴, 그리고 제도의 디테일이 하나로 묶일 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실행의 프레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축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 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입니다. 스마트 제조의 강점은 데이터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설비 알람, 인터락 우회 이력, 라인 정지 사유, 유지보수 히스토리, 불량과 정지의 상관 분석 같은 공정 데이터는 바로 위험의 신호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원래 루틴으로 돌리되 이 데이터 신호를 지표로 끌어오십시오. 위험 추정과 평가, 허용 기준, 통제 선택의 논리를 공정 데이터로 보완하는 순간 평가서는 살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축, 작업 허가와 락아웃 태그아웃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페이퍼 기반으로는 준수율이 안 보입니다. 모바일 신청 승인, 현장 사진 영상 기록, 인터락 해제복구 로그를 대시보드로 올리면 예외가 보이고 예외가 보이면 원인 분류가 가능해지고 분류가 가능해지면 교육과 절차, 공학적 조치의 정합성이 맞춰집니다. 특히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상해 발생 형태를 겨냥한 허가 체계와 인터락 정책은 법의 의무 이행과 직결되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축, 3대 재해군 표준 작업의 현장 내재화입니다. 추락기 임질식에 대해 SOP를 문서로만 두지 말고 시각물리 절차의 3중 장치로 굳히십시오. 포스터와 바닥 난간 표식, 지그가드 세이프티 블록, 접근 통제와 2인 1조 규정, 체크리스트와 라인 스톱 권한까지 보이고 손에 잡히고 바로 동작하는 상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이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축, 근로자 참여의 공학적 설계입니다. 참여는 분위기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위험 신고와 개선 제안을 QR앱 키오스크로 받고 48시간 내 1차 답변, 2주 내 처리 반려 사유 공지, 월간 베스트 제안 공유까지 서비스 수준을 제도화하십시오.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이행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루틴으로 고정하는 것은 법과 표준 모두의 요구이자 문화의 관성입니다.
5번째 축 사건 사고의 학습화입니다. 니어미스부터 기록하고 사건 조사에서 뿌리 원인에 도달하며 시정 예방 조치를 설계하고 효과 검증까지 닿는 루프를 경영 검토의 정기 안건으로 올리십시오. 비난 없는 리뷰와 교차 학습회가 누적될수록 사고는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 개선의 재료가 됩니다. 비상대응 훈련 역시 매뉴얼대로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돌려야 합니다. 한 장의 사례가 말하듯 철저한 대피 훈련은 실제 위기에서 생존율의 차이를 만듭니다. 6째, 법과 표준의 겹치는 체크리스트를 경영 대시보드로 올려두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시행령 조항은 안전보건 목표 방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의견 청취와 이행 점검,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도금 용역 위탁 시 협력사 관리, 교육 실시 여부 점검과 미실 실시 조치, 법령 의무 이행 점검과 보완까지 항목별 체크를 요구합니다. ISO 45001의 리더십 기획 운영 평가 개선 항목과 11로 매칭해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을 정례화하면 준수는 증거로, 증거는 리스크 저감으로 이어집니다. 7째, 투자와 우선순위의 재설계입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보건의 최선이라는 명제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거, 격리, 방호, 보호, 대응에 서열에서 상위 조치일수록 초기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비용, 생산 차질, 평판 리스크를 압도적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손실 회피이자 생산성의 보험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KPI로 두고 설비 자동화와 위험물질 대체, 공정 변경 같은 근원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분할 실행하십시오. 8째, 건강보호의 전선도 잊지 마십시오. 뇌심혈관근골격계 예방, 정기 건강진단, 화학물질 노출 관리, 스트레스 가로 체제 해소 같은 보건 축은 안전 축과 동시에 굴러야 합니다. 법은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ISO 45001 역시 보건 리스크를 동일한 체계에서 다룹니다. 안전보건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십시오. 9째, 규모별 현실 대응입니다. 통계가 말하듯 사망사고의 다수가 549인 구간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됩니다. 대기업과 중견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곧 우리의 리스크를 낮추는 길입니다. 도금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정기 점검을 계약 전중 후 단계에 녹이고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통해 정보 공유와 공동 개선을 일상화하십시오. 이것은 선의가 아니라 법의 요구이며 한편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10째, 정부 지원과 생태계의 활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교육과 홍보, 유해 위험 시설 개선과 보호장비 구매, 건강진단과 관리까지 정부의 지원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시스템의 기초 공사를 빠르게 끝낼수록 우리 내부의 고도와 역량에 시간을 더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실행으로 옮기는 90일 마감형 로드맵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0일 기준선을 만든다. ISO 45001 요구사항에 맞춘 갭 분석으로 성숙도를 진단하고 중처법 시행령 조항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반기 점검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CEO 명의의 안전방침과 연간 목표를 공표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권한과 예산평가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3대 재해군 중심의 리딩 KPI를 확정합니다. 3161 표준과 시스템을 굳힌다. 추락기 임질식 SOP를 설비 절차 교육 점검까지 통합 재설계하고 작업허가의 OTOB 상대응을 모바일 대시보드로 전환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와 변경관리 표준을 린하게 정비하고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과 미실시 즉시 조치 루프를 운영화합니다. 협력사 안전기준과 점검 루틴을 계약 발주 프로세스에 삽입합니다. 6191 학습과 검증으로 닫는다. 테마 내부 감사로 고위험 작업과 법령 의무 이행을 교차 점검하고 니어미스부터 사건 사고의 뿌리 원인 분석과 시정 예방 조치 효과 검증을 기록합니다. 경영 검토에서 지표 추이, 미이행 항목,
추가 자원 배분을 의사결정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비상대응 훈련은 매뉴얼대로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중의 마음에 남을 한 문장의 질문과 함께 클로징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팀이 신뢰와 안전을 한 칸 끌어올릴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일까? 고소작업 전 추락 방지 장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락아웃 태그아웃 미준수제로 주간을 선포할 수도 있으며, 밀폐 공간 작업의 산소 유해가스 측정 로그 100%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구체적이며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리더가 먼저 서면 데이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변하면 곡선이 꺾입니다. 곡선이 꺾이면 사람의 삶과 일이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안전은 모두의 일이고 시스템이 만든 습관이며 경영이 매일 확인하는 성과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좋은 일을 연결해주는 프레임입니다.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배치하고 운영을 표준화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으로 닿는 일, 우리는 다른 경영 영역에서 이미 해왔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을 안전보건에도 적용할 때입니다. 법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표준의 구조는 준비돼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사업장에 안전 대시보드가 항상 켜져 있고 반기 점검이 리듬처럼 돌아가며 비상대응 훈련이 매뉴얼대로 반복되고 협력사와 함께 위험을 낮추는 생태계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제조의 속도를 안전이라는 방향과 결합시키는 길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문장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목표는 영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해와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입증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현장은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존중받는 일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